네, 안녕하세요. 북스카페 여러분. 오늘은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라는 과목을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는 22년 개정교육과정의 융합선택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과목은 새로 신설된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융합선택 과목 자체도 15년 개정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 되게 이제 양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2차 세계 이후에 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현대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뭐냐면 해결하고 전망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과목적 성격도 있지만 이는 사회 과목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과목과 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격을 보죠. 성격은 그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의 의의가 나와 있죠. 요 과목 명칭 좀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죠. 예. 새로운 과목 명칭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첫째 단락까지는 이 과목의 의의 정도 요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자,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는 현대 세계의 과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의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과목이다. 기르는 과목이다. 자,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는 고등학교 역사과 융합선택 과목으로 융합선택 과목은 이제 22년 개정교육과정에 새로 생긴 그 과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책 내용을 구성될지는 여기 나와봐야 알겠죠, 이거는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고 아마 진로 선택 과목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이렇게 배우는 과목으로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 과목 간의 관련성을 고려해요. 그래서 이 타 교과의 관련성이라는 건 아마 사회과와 연결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려하여 국가, 지역, 세계의 역사에서 상호 연관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국가나 세계는 이제 금방 아실 텐데 이 지역이라는 범위인데, 우리가 지역이라는 범위가 이제 전라도, 뭐 경상도, 경상도처럼 국가의 한 지방 그 의미에서 여기가 지역 의미가 쓰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동북아시아, 예, 동남아시아, 서유럽 뭐 이런 식의 개념에서 이제 쓰인 것 같아요. 국가 단위를 묶어 있는 그 범위를 이제 지역이라고 칭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그 이 과목에 서 언급된 이제 범주, 범위, 다룬 범위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는 현대 세계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했고, 어 그러니까 현대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했고 시 계열성을 고려하여 구성했다. 자, 여기 시 계열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 계열성은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특정 대상을 의 어떤 시간적인 변화를 계속적으로 관찰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 변화의 원동력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제 역사에 적용되면 그 어떤 그 특정한 사회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회적 문제의 어떤 변화상을 살펴보고 나서 거기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걸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예측, 대안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를 그 문제의 역사를 찾아봐서 그걸 통해서 원인을 알고 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본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시 계열성이라는 의미를 쓴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책에 구성되어 있는 범주들, 아마 대단원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 같은데, 현대 세계의 역사 탐구, 냉전과 열전, 성장의 풍요와 생태 환경, 분쟁과 갈등, 화해의 역사, 도전받는 현대사의 세계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있죠. 구체적인 이제 내용은 성취 수준할 때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마지막 부분은 이 과목에서 이제 키워야 할 어떤 이 과목을 통해서 양성할 능력, 역량을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는 뭐 다른 과목하고 똑같아요. 역량 부분이. 근데 또한부터가 좀 약간 다르죠. 이 과목만 있는 내용인데 보면 학습자는 현재 상황이 당연한 결과가 아닌
역사적 행위자의 선택과 실천을 만든 결과임을 인식하고 과거부터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존재한다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습자 자신도 미래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역사 속에 나를 본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에 관련된 내용이다,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성격과 관련돼 갖고 목표를 보죠. 자, 목표를 보는데 여기 내용 보면 자,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는 학습자가 현대 세계의 과제를 탐구하고 성찰하여 자기 삶의 관련성을 인식하는 걸 목표한다. 자, 탐구 과정을 통해 현대 세계의 과제를 갖는 복잡성과 연관성을 갖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문제들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연관적으로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갖추도록 한다. 자, 그러면 역사로 탐구한 현대 세계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보면, 자, 현대 세계의 과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탐구하고 다원적 관점에서 본다. 자, 이 다원적 관점에 보는 것은 그 앞부분에 복잡성과 연관성하고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현대 세계의 복잡성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그 과제 해결책을 모색하고요. 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역사적 자료를 분석,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자, 이 다양한 형태라는 것은 뭐 유물 유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 자료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현대세계니까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 존재를 할 수 있죠. 그 자신과 다른 견해를 존중하면서 논쟁하는 태도를 갖춘다. 예, 이 논쟁이란 키워드가 최근에 이게 기출 키워드도 많이 나오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내용 체계 성취 기준이야.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내용 체계를 이제 볼 텐데, 내용 체계 구성도 다른 과목과 똑같아요.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 지식 이해, 가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있는데, 자, 핵심 아이디어 볼게요. 자, 핵심 아이디어 내용 보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성장 속에서 생태 환경의 문제가 심화되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분쟁과 무력의 갈등이 발생됐으며 극복 노력도 계속되었다. 자, 경제 세계화 이후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자, 역사 지식은 역사적의 비판, 분석, 해석을 통해서 형성됐다. 자,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말이 뭐 세계사에도 나오고 여기도 많이 나오네요. 자, 문화적 다양성을 표명하는 세계 시민의 의식을 기초가 된다. 뭐 이게 핵심적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런 핵심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 범주 내용이 이제 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범주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5가지로 이제 나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교과서에도 이 범주에 따라 대단원 구성이 요구하고 이제 일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세계와 역사 탐구, 냉전과 열정, 성장의 풍요와 생태 환경, 분쟁과 갈등과 화해 역사, 도전받는 현대 세계란 또 구성돼 있고, 여기 이제 좀 눈여보시면 이제 뭐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현대 세계니까 아마 이제 이때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사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과목 자체가 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사예요. 예. 그래서 좀 그냥 현대사에 초점을 맞췄고 그걸 이제 사회나 경제나 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어 접근하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전후 평화를 위해 국제적 노력과 자절. 냉정 시기 때의 냉정시 열전의 전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냉전하고 열전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먼저 열전이라는 것은 총과 대포를 쏘면서 뭐 전쟁을 하는 거야.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냉전이라는 건 서로 피를 흘리지 않고 있지만 뭔가 분위기가 싸한 거죠. 미소 간에 이제 관계에서 볼 수 있죠. 미국과 소련이라는 나라는 싸우지가 않죠. 2차 세계 이후에는. 왜? 각자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싸우면 서로 자멸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상당히 화해 제스처도 보내고 그다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과 소련 밑에 있는 그 시다바리국이라고 할까요? 그 밑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 안에서는 영향을 받은 국가들끼리 그 미국과 소련의 그 뭐냐면 지원을 받고 싸우게 돼. 그게 이제 열전이죠. 열전이라는 건 이제 총칼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건데 일종의 대지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미소 냉전기의 열전이 대표인 게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기념시설로 만나는 역사 이렇게 있고 이 기념시설은 그 사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집단 기억하고 또 관련돼 있죠. 이 남색책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경제와 그로 인해서 이제 뭐냐면 뭐 기후 변화 협약이 있으니까 환경 문제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제 분쟁 갈등 이런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도전받는 현대 세계에서 그 당시 이제 현대 세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것 같아요. 그 경제의 세계화 불평등 신화, 다문화 사회의 진정과 갈등, 국제 구분모수 만나는 역사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좀 눈여겨보는 게 기념시설로 만나는 역사, 기후변화 협약을 만나는 역사, 그다음에 역사 전체로 만나는 역사, 국제 구분을 만나는 역사 해갖고 각각의 이제 도입당원이었던 현대 세계와 역사 탐구 외에도 이런 문모 역사라는 것도 있죠. 요게 좀 눈여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여기 내용이. 근데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 지금 교과서가 나와야 봐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교과서는 아마 이제 25년도에 정식으로 나오겠죠. 고등학교 이 책은. 근데 그 전에 24년도에 각급 학교에서 이제 2학기 좀 되겠죠. 그래서 책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전시본 같은 책들이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면 내년 하반기 정도 이렇게 그 뭐냐면 봐야 되겠죠. 예, 그래야지 볼 수 있는데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정 기능과 그다음에 가치와 태도 관련된 내용인데 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과목하고 비슷비슷해요. 내용 자체가. 뭐 다양한 역사 자료를 선택하고 분석하기, 분석된 자료를 해석하고 비교하기, 역사적 서사를 구성하고 표현하기, 타인의 역사 해석을 존중하는 태도,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가치관 형성, 자신을 역사적 존재 인식하고 실천하는 자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을 볼게요. 성취 기준도 뭐 다른 과목하고 구성이 똑같죠. 성취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이 성취 기준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 해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들, 교사의 어떤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자, 그러면 현대 세계의 세계와 역사 탐구를 볼게요. 이게 아마 이제 이 과목의 인문 관련된 내용이죠. 소개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면 현대 세계를 전후 체제의 역사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저 1차 세계, 2차 세계냐, 저 2차 세계인 것 같은데 양차 세계는 이후의 역사예요. 예. 그리고 현대 학습자가 생각하는 현대 세계의 과제를 선정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01-01번 보면 01-01번 보면 성취 기준 해설을 보면요. 자, 이 현대 세계의 범위가 나와요. 현대 세계 범위 뒷문장에 자, 현대 세계는 지역 세계가 확장된 결과 지구가 하나의 긴밀한 연결망으로 이어진 세계를 뜻한다. 현대 세계 범위, 정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눈여볼 게 이제 지역 세계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지역 세계라는 개념은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도 좀 언급돼 있었죠. 여기가 이제 어느 것을 얘기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전라도, 경상도 한 지역, 국가의 지역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에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 국가 단위를 묶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문화권이라는 개념하고 좀 유사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출신의 동국 그 뭐냐 동아시아 문화권 같은 거, 뭐 동남아시아 문화권 그죠? 이런 그 문화권들이 서로 합쳐가지고 하나는 긴밀한 연결망으로 형성됐잖아요. 양차 대전 이후부터.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 각 문화권들이 서로 묶어 있는 유기적으로 묶어 있는 세계가 현대 세계다 이렇게 정의낼 수가 있는 거죠. 자, 현대 세계의 시기를 1, 2차 세계 이후로 설정했으나 탐구 주제에 따라서 그 어떤 문제는 이제 1, 2차 세계 이전에도 있겠죠. 이전 시기와 연관성을 보여 유연하게 소급하여 다룰 수 있다. 예. 그렇지만 주로 이제 1, 2차 세계대전 이유가 주 내용이고 사안에 따라서 그 문제 사안에 따라서 그 전에 1, 2차 세계 이전까지 다룰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01-02번 해석을 볼게요. 자, 현대 세계 과제를 선정하고 조사하여 쟁점별로 발표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현대 세계를 바라본 나와 타인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자신의 관점을 상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쟁점별로 이제 발표하는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와 관련돼 갖고 이제 교사의 지도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쟁점별로 발표하는 활동에서 쟁점 수업에서 교사가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는가, 교사 역할이 이제 성취 기준 적용식 고려 사항에서 나와 있거든요. 자,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학습자가 현대 세계의 과제를 선정하고 해당 주제와 자신의 관련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두 번째가 탐구 주제가 국가, 지역, 그다음에 세계적, 아이고, 제가 약간 딴 생각을 했나? 탐구 주제가 국가, 지역, 세계적 차원에서 어떻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가, 자, 현대 세계의 과제는 역사적 접근을 통해서 그 연원을 찾아갈 때 복잡성과 연관성의 특징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 연원을 찾아갈 때라는데, 요거는 그 앞에 뭐와 연결돼서 보시냐면 시계열성과 관련돼서 보시면 돼요. 시계열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기원을 계속 찾아가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시간적 변화를 파악해서 데이터를 얻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거와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복잡성하고 연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문제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리고 이게 독립된 게 아니라 상호 연관적이다. 다른 문제와 연관돼 있다.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 냉전과 열전을 볼게요. 자, 냉전과 열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소 간의 냉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제 싸움도 있었죠. 피를 흘리면서 미국과 소련이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이제 영향력 있는 국가, 그 미국과 소련이 영향력 안에 있는 국가들이 싸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인데 한번 볼게요. 자, 2차 세계 이후에 인권과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 노력의 한계를 파악한다. 그 냉전 시기 때 열전의 전개 양상을 찾아보고 전쟁 당사국의 전쟁 경험을 비교해 본다. 세계 여러 지역의 전쟁 관련 기념시설이 있어요. 아까 좀 기념시설 관련된 내용 있죠? 자, 그래서 기념시설을 제시하는 기억 방식, 집단 기억 방식을 조사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02-01번에 대해서 성취 기준 해설을 볼게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전쟁 범죄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평화와 인권이 중요한 의제도 등장했음을 주목한다. 국제사회는 평화 인권을 위해 국제연합을 창설하고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구금과 규약을 마련했으나 어, 냉전의 전개 속에 그 시도가 한계에 부닥쳤음을 주목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전범 재판 관련된 내용이죠. 평화 인권은 이제 의제에 등장했고 전쟁 범죄를 다루는 내용 있잖아요. 전범 재판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이게 세계 인권 선언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지도 내용이 그 뒤에 있거든요. 잠깐 이제 보면 먼저 전범 재판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지도 내용을 볼게요. 전범 재판 과정에서 전범 재판 과정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른베르크 전범 재판이나 동경대 그 전범 재판이 있죠. 그래서 누른베르크 전범 재판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아이만 관련돼서. 전범 재판 과정에서 전쟁 범죄 개념이 구체화됐음을 유의하며 전범 재판에 회부된 인물의 생애와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전쟁 범죄의 의미를 파악할 수도 안내한다. 뭐 아이만 우리 시험 문제 나왔고 시도히트도 이제 전범에 붙여지지 않았지만 일종의 우리 입장에 전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세계 인권 선언이 있어요. 요거 명칭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 노력 속에서 탄생해서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 생겨난 각종 산업과 협약의 근거로 작용하여 아동, 여성, 노동, 난민 등 인권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바탕이 되었음을 지도한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전번 재판 관련된 내용과 세계 인권 선언서 관련된 지도 내용 이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냉전 속에서 이제 열전이 있었다고. 열전은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피 흘리면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열전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죠. 자,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중심으로 냉전 시기에 전개된 열전의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고 전쟁에 개입한 여러 당사국의 이해관계 및 행위 주체의 경험과 삶을 드러내며 전쟁의 참상을 청소년과 여성 등의 시선에 접근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할 때 열전을 접근할 때의 내용이죠. 자세 두 가지가 있죠. 전쟁에 개입한 여러 당사국의 이해관계 및 행위 주체의 경험과 삶을 드러내며 전쟁의 참상을 청소년과 여성 등의 시선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02-03번에 이제 뭐냐 성취 기준 해설을 보면요. 전쟁 관련 조형물 및 기념관을 조사하여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정부가 설립된 전쟁 기념관과 그리고 공식 기업과 집단, 개인 기업 간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이제 이때 할 이제 학습자의 역할 같은 것들을 얘기한 거죠. 피난과 학살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주목된다. 그리고 학습자는 스스로 온 오프라인 등 다양한 기념관을 방문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학습자의 학습 내용이나 뭐 활동 내용 요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기업 관련된 전쟁 기념관에서 이제 공식 기업과 집단 기업, 개인 기업 차이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성장의 풍요와 생태 환경을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세계 경제가 전후에 이제 성장을 하고 나서 기술 혁신도 일어나고 대중 소비 사회도 일어났잖아요. 그에 따라 또 이제 뭐냐면 생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고 또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되어 갖고 이제 기후 변화 협약도 있고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사 현대사 관련된 문제 세계사 교과서에서 현대사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있는 내용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에서. 그럼 보면 자, 여기 보면 세계 경제의 성장 및 기술 혁신의 변화 양상을 조사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성취 기준 해설을 보면요. 1950년대 이후 세계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우리는 지금 인구가 준다고 해서 이제 많이 많은데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이게 늘어나는 곡선이 점점 완만하긴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뭐 70억이다, 80억이다 이제 막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인류의 생활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으면 주목한다.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 후 경제 성장이 가속화됐다는 점을 중점을 둔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대중소비사의 형성과 생태환경의 문제 및 극복 노력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했죠. 여기에 성취 기준 해설을 보면 전 지구적 차원의 대량 생산 체계가 마련되어 대중소비사회가 형성이 되고 본격화되면서 생태환경 문제가 심화됐음을 초점을 맞춘다. 공장이 많이 돌아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탄소도 많이 배출하고 환경 오염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태환경의 문제는 대륙별, 지역별로 편차가 있음을 유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어떤 연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살핀다. 그 다음에 이제 이는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 기후변화 협약 과정을 파악하고 이번에 이제 니우회담 재작년에 나왔던 과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화 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기후변화 평가서를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도 함께 조사한다. 그리고 기후 변화 협약과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의 이제 심각성을 깨닫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렇게 있죠. 자, 거기에 이제 성취 기준 적용 시 이제 뭐냐면 고려 사항을 보면 먼저 생태환경 문제를 지도할 때 이제 내용이죠. 교사의 지도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세계 경제 성장 이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이 시기에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음을 고려한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공해 산업의 국제적 이전 사례와 같이 생태환경 문제가 지역별 불평등과 노동인권 문제와 깊이 연관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공해사업,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이제 환경 오염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그 제국주의 시대 때는 산업혁명 당시에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같은 이제 선진국들이 자국에서 공장을 돌렸죠. 그런데 전후에는 이제 공장을 다 외부 이제 값싼 노동력이 있는 싼 곳으로 빼돌렸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을 이제 했고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인도, 베트남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뭐냐 이 공해상을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에 처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이제 살만한데 그런 나라들, 중진국들이나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이제 아직 공해 문제에 시달리고 있잖아. 예. 이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기후 변화 협약과 보고서 관련된 작성 관련된 조사의 지도 내용도 있어요. 첫 번째 보면 학습자가 기후변화 협약이 보고서를 읽고 주요 문제의식을 찾아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요. 두 번째로는 과학자들의 보고서에 담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이해하고 각 국가 간 기후변화 협약을 담긴 의미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쟁의 갈등과 화해 역사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 분쟁이 많죠. 국제 분쟁. 그거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 자, 여기 보면 국제 분쟁 및 무력 갈등의 원인과 전개 양상을 사대 중심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자, 국제 분쟁의 무력 갈등의 사례를 성정하고 분쟁의 발생 원인을 역사적 맥락에서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국제 분쟁은 민족, 종족, 종교, 영토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겠죠. 자, 거기는 이제 지도 내용을 좀 보면 국제 분쟁을 지도할 때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요 국제 분쟁을 지도할 때 내용만 있는 것 같아요. 성취 기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국제 분쟁을 지도할 때 내용을 보면 교사의 지도 방안을 보면요. 신민의 유산, 종교적 갈등, 민족이나 종교의 갈등, 종족 갈등, 자원, 기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또 그 원인이 다면적으로 파악할 때 갈등 극복을 위한 문제의식을 실마리도 모색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두 번째로는 자,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여부, 개교 난민 발생, 분쟁 지역 내 문화유산 파견 등 국제 분쟁이 지속되면서 제기된 논란을 학습자가 조사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거. 세 번째로는 분쟁을 극복하는 인문의 행위를 중심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서 학습자가 세계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분쟁 종결 이후에 존재하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안내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좀 눈여겨 보냐면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 뭐 전쟁이나 분쟁을 이제 해결할 때 인물 행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게 좀 나와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해 역사 정책은 공동 역사 교과서 편찬, 그다음 과거사 정리, 국가 기록 관리 정책 등을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정책분을 나누어 조사 비교할 수도 지도한다. 이렇게 있죠. 뭐 공동 역사 교과서 편찬은 뭐 아이들 수준에서는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04-02번을 보면 한랭전 이후에 제3세계 국가의 권위주의 체제의 변동에 따른 갈등 양상과 특징을 조사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제3세계 국가가 탈냉전 이후에 시장 개방과 민주화 요구 등으로 체제 변동을 경험하며 새로운 갈등이 겪었음을 주목하고요.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미얀마 같은 나라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갈등 전개의 원인을 파악할 때 역사적으로 식민주의 문제와 연관된 사례가 많았음을 유의한다.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볼게요. 04-03번 보면 국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서 역사 정책 사례를 탐구한다. 그렇죠.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자, 거기 보면 탈냉전 이후에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역사 정책의 사례를 국가, 지역은 아까처럼 제가 국가 단위를 여러 개 묶는 거라고 말했죠. 세계적인 차원에서 찾아보고 역사 정책의 실행 과정과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도전받는 현대 세계를 볼게요.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이게. 자, 여기 보면 이제 현대 세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 뭐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내용을 보면 경제 세계화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를 국가, 지역, 세계적 차원에서 파악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성취 기준 해설을 좀 보면
경제 세계화 이후 자본과 상품 이동이 활발해지고 조주 및 이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변화 양상을 파악하며 남북 문제 등 그 불평등 심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남북 문제라니까 이제 우리나라 뭐 남한 북한의 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죠. 예.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건 남반구와 북반구의 문제죠. 북반구는 되게 선진국들이 몰려 있고 남반구 적도 이남은 좀 약간 못 사는 후진국들이 몰려 있잖아요. 이런 격차들이 나날이 인제 뭐냐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 대개 보면 북반구의 산업화를 통해서 얻은 성과가 많은데 그 피해는 그러니까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뭐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그 남반구에서 뭐냐면 많은 피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인제 뭐냐면 좀 불평등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보면 다문화 사회 갈등 내용이 있어요. 다문화 사회 갈등 문제를 역사적으로 파악하며 이를 해결에 노력한 사례를 조사한다. 그래서 요때 인제 다문화 사회 갈등이 뭐냐. 우리가 최근에 인제 알고 있는 뭐 민족, 종족, 젠더, 종교, 이념의 차이를 근거로 차별과 허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배경 및 가정에 초점을 맞춘다. 경제 안정과 정체성 등의 이유로 다문화 사회의 포용 정책을 반대하는 주장이 존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의 역할을 주목한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보면 무슨 과목하고 연결돼서 볼 수 있냐, 지금 진로 선택 과목 보면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이 있어요. 저는 이제 사회문제 탐구와 관련된 과목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요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회문제 탐구 내용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역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 문화나 이런 거와 연결된 거죠. 예. 자,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 구분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한계를 탐구한다. 이렇게 있고 그 관련된 성취 기준에서 그 밑에 있죠.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국제 구분을 선정하고 선정을 탐구하고 국제 구분의 가치를 이해하는 한편 구분의 등장 과정을 제기된 논쟁과 갈등을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서 인제 지도 내용이 이제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인제 요 문화적 다양성 할 때 잘못하면 인제 이주 배경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약간 그 학습 내용이 심리적으로 위축과 부담되지 않도록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다문화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이주민과 난민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아 그리고 이주민과 난민의 삶을 담은 그림책, 소설, 수기 등 다양한 문학 작품을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그래서 여기는 인제 그 다문화와 관련된 음 이주민과 관련된 내용이 지도사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 관련돼서 이렇게 인제 할 수 있고 여기 눈여볼 게 인제 문학 작품 내용 있죠? 이거 역겨운과 관련돼서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 보통 예 최근에 문제가 퓨전식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돼 가지고 그 다른 역교훈 내용이나 교과서 내용과 연결돼 갖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과 관련돼서 또 22년 개정 교육 과정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및 평가 이렇게 보죠. 이것도 인제 교수학습과 평가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내용만 약간 몇 가지만 틀리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교수학습에서 교수학습 방향이 있죠. 교수학습 설계 시 평가 계획을 함께 구상을 하여 평 교수학습 평가 일관성을 추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른 과목과 똑같죠. 근데 이제 다른 과목과 없는 내용이 좀 약간 밑에 있어요. 요 내용이 있는데 학습자 특성을 위해 교수학습을 설계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학습자 관심과 흥미, 적성과 진로, 그다음에 역사인식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다. 자, 여기에서 인제 학습자 특성 내용이 나와요. 여기 줄친 거 보면. 예. 그리고 인제 역사 지식, 5개년 파악,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교수 학습자에게 적절히 활용한다 했죠.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학습자 특성을 유의하면서 교수 학습 설계에 관련된 내용이죠. 음. 그래서 눈여볼 게 이제 5개념이라는 말인데 역경험과 관련돼서 맥락? 이 구성주 있잖아요. 예. 요거와 또 약간 연결돼서 나올 수 있다는 제 생각이 들어. 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학습자가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계획을 운영한다. 이거 뭐 다른 책에도 있고. 자,
학자가 현대 세계 그 가제를 탐구하면서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의 논쟁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계획을 운영하고 계획을 교수 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학습자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디지털의 역사 콘텐츠를 접근, 판단, 활용하는 방법을 교수 학습 계획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디지털의 이제 미디어 확산을 위해서 뭐 네트워크 및 컴퓨터에 대한 접근 능력, 그리고 콘텐츠 활용 능력, 지식 정보 공유 능력, 정보의 선택 능력 이런 것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요. 그래서 모바일이나 인터넷 같은 것들이 이제 어, 널리 확산되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냐면 자료를 찾고 그리고 활용하고 그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중에 제일 자기가 맞는 적절한 정보를 선택하고 자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보면 자,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학습자에게 학상을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학생별로 적절한 보충학습 및 보충학습 자료 및 추가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네, 이렇게 있고 그 구체적인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 나오는데 좀 보면 자 역사 자료는 근데 요 역사 자료가 나와요. 그 역사 자료가 되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보면 역사 자료는 공문서나 신문, 광고, 사진, 그림, 영상, 통계 자료, 구술 자료, 일기 등 다양한 형태로 띄고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들 바탕으로 자신의 역사 해석이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있고, 자, 아까 이제 그 기념물, 뭐 기념관, 집단기억, 개인기억 그 관련된 내용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건 나오는데 국내의 기념물이나 기념관, 기념행사를 교재로 활용할 경우 집단기억과 뭐 개인기억 관련된 내용이죠. 자, 교수학습 과정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한 일을 참고하여 어, 기업과 기념 문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뭐 그 기념 문화 같은 것들 뭐 어떤 것들 그 메모리 공원 같은 것들 이제 갈 때 이런 것들을 다 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요게 예전에도 한번 동영상 시청과 관련해서 한번 나온 키워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역사 아카이브는 제가 전 시간에 설명했어요. 디지털 목록 폴더 안에 있는 자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 아카이브를 활용할 경우 학습자가 직접 사료를 탐색, 발굴, 분석하여 역사의 생동감 있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운영한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보면 자, 현대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 학습일 경우에 학자가 성장한 현대 세계의 문제를 국가, 지역, 세계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자신과 이웃과의 삶과 연계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표현하도록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을 선정할 때 이게 선정할 때 역사와 현재 관련성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 개인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한다. 그래서 프로젝트 뭐냐면 과제를 선정할 때의 지도 방안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말을 보면 교수학습 과정에서 민감하고 논쟁적 주제를 다룰 때 그 교사의 지도 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학습자의 인식과 정서적 반응에 유의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해당 주제를 다루면서 갈등을 조정, 관리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집단적, 개인적 역사 인식의 차이를 드러낼 때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습자의 부담감을 경감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논쟁적 주제들이 어떤 거 있을까요? 이게 쭉 역사도 있지만 이제 현대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겠네. 뭐 양성 간의 갈등, 이런 것들 주제로 이제 다룰 경우에는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민감하죠 요즘 애들. 예. 지금 그 여러분도 민감하잖아. 예, 그거 보니까 게시판에 주 내용이 거기던데.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조심히 다루거나 안 다루는 게 좋겠죠. 자, 하여튼 그런데 뭐 종교적 문제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뭐 지역적 문제도 해당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평가를 볼게요.
평가도 이제 전에 있었던 과목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가는 교수 학습 목표의 내용, 방법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맨날 첫 번째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목표, 내용, 방법의 일관성, 기출에 자주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지식 이해, 그 다음에 가정 기능, 가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운영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교수 학습 활동을 개선하고 교사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디지털 기반 수업 상황을 고려해서 학습자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계획하고 실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뭐 장애나 뭐 이주 배경 학생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고려할 사항 이제 여기도 나와 있죠. 첫 번째 평가 응답 시간 확보. 그다음 두 번째가 이주 언어 활용 등은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서 학습자 성취와 배움을 주목하는 평가를 시도한다. 그다음에 이제 발을 보면 여기 학습자가 평가 계획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배움의 과정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배움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평가 방법 볼게요. 여기 방향이고 이제 방법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평가 문항을 지나치게 지역적인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에 본래 평가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예. 그래서 아주 이제 별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문제들, 뭐 공무원식의 문제들 할 때 이런 문제 있죠. 그래서 본래 취지하고 목적하고 실현하기 어렵다.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뒤에 이제 서수형과 논수형 수행평가, 서수형과 논수형 및 수행평가는 명료한 기준을 바탕으로 요즘에 시험 문제 나온 채점 기준표를 구성해 활용할 수 있는 평가 요소에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 요소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자 주도의 평가는 학습자가 학습자가 교수 학습 계획과 실행, 결과를 성취하는 활동을 통해 가능하며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평가가 이제 이게 있는데 아마 이 평가는 앞에 있는 이 학사 정도의 평가의 어, 어떤 교육적 효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이게 문맥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는 다른 학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두 번째로는 개별 피드백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 간의 평가 결과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어, 마지막으로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사회 과목의 강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 강의 일정은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핫한 그 역사 교육의 첫 걸음이라는 책을 강독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지에 올려놨는데 한 8개 정도? 그러니까 한 단원당 2시간씩 해서 8개로 해서 8강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한 강의당 1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할게요. 물론 이제 계획 일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은. 예. 자, 거기 보면 이제 여기 마지막 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가 써놨는데 772233이에요. 772233. 다 적으셨죠?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듣냐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이제 첫 고등 강의 때 뵙겠습니다.